성인학습의 키포인트는요, 절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나이 먹어서 어렵고 힘든 거는 성인학습으로 하지 마라. 왜? 여태까지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와가지고 축 처지는 얘기나 듣고 이러면은 너무 피곤해. 게다가 나 얼마나 좋은 선생이야. 필기하지 마라 그러지.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수업 끝날 무렵에는 다 느껴요. 왜 필기하지 말라고 했는지 다 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는 거 외우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내가 그 카드를 보고 느끼고 왜 이 카드를 뭐라고 했지? 이 선생이 뭐라고 했지? 라고 그림을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기 맨 뒤에 있는 학생 카드 가져왔어요? 네. 완즈컵, 스워드, 디스크 순서로 놓고 1번부터 5번까지 펼쳐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타로에 이제 직접적인 타로 관련된 수업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왜 완즈컵, 스워드, 디스크 순서대로 놓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완즈컵, 스워드, 디스크로 놓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계절을 알으라고. 계절을 알으라는 얘기는 또 무엇과 같아요? 계절의 성격을 이해를 하고 있어라 라는 뜻과 같습니다. 항상 완즈컵, 스워드, 디스크를 놓아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가 순서가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가 아닌 거예요. 완지의 성향을 잠시라도 스쳐가면서 떠올리라는 뜻이었고, 컵의 성향이 감정적 성향이라는 것 떠올리라는 의미예요. 아셨죠? 스워드는 뭐죠? 스워드는 힘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죠. 스워드는 의사소통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돼요. 대화, 의사소통,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 그렇다면 스워드 기능이 활발해야 상대방이 하는 얘기도 내가 의심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나보고 누군가가 너는 낮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대,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 언니, 나는 낮춰서 얘기한다는 게 귀에 거슬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 언니는 자신을 낮춘다는 게 예의 있다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 언니, 하지만 그 단어는 내 앞에서 다시는 쓰지 말아줘. 그럼 그거 바꿔서 겸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나라면 바꾸겠지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잖아. 상대방에게 나는 권유는 할 수 있지만 하라고 지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스워드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도 있지만 의사소통 안에는 그러한 시각의 차이, 내가 가진 주관성의 차이가 깊이 결합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놓으라고 했죠 제가. 그럼 거기에는 숫자가 개입이 됩니다. 그죠? 숫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수비학적인 내용이 드디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수비학이란 숫자에 비밀이 들어있는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점의 규칙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우연을 가정해서 사건을 만든다. 두 번째, 나는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있다. 세 번째, 나온 그대로 해석을 한다. 였었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점을 치기 위해서 1번부터 5번에 숫자의 의미를 부여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오늘 배우게 될 타로의 수비학입니다. 첫날부터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1번부터 5번 중에 내가 확실히 아는 숫자가 있다. 몇 번? 응? 똑똑해. 5번. 5번 맞아요. 왜? 5번은 어떤 숫자인데? 다 알죠?
변화와 갈등. 변화, 갈등, 그 다음 또 뭐? 고통, 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통해서 성장. 성장을 하는 많은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죠. 변화와 갈등, 고통을 통해서도 성장을 많이 하겠죠. 그죠? 좋은 말도 하나 씁시다. 성장이라고.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이 있는데 숫자가 1번, 2번, 3번, 4번. 우리는 5번에 대한 숫자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맞죠? 자, 그러면 1번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2번의 의미. 1번의 의미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완즈컵 스워드 디스크가 여러분 물상이 뭔지 알아요? 물상? 눈에 보이는 상이라는 얘기죠. 완즈컵 스워드 디스크에 우리는 물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물상. 잠시만요. 비행기 모드로 안 해놨다. 됐어. 자, 물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완즈컵 스워드 디스크는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손 들고. 손 내린 사람들 다 없나요? 있잖아. 있는 사람이 맞아. 왜? 완즈는 막대기, 컵은 코, 스워드는 칼, 디스크는 동전. 그렇게 상이 맺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은 다 이미 상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개수? 수량? 수로 고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완즈컵 스워드 디스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자, 그러면 혼자 있을 때를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나 혼자다 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어떤 사람이 될까? 아주 순수한 사람이 되지. 왜? 나밖에 없잖아. 누가 네 생각이 맞아 안 맞아 이런 얘기도 안 해줄 거고, 응? 뭐 네 생각이 어디를 보완했으면 좋겠어, 네 생각 어디가 잘못됐어 이런 말 아무도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순수한 나로 태어나게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숫자에다가는 우리는 전부 다 무엇을 대입할 거냐면 이걸 대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얘는 얘하고 세트가 돼서 하나 있을 때는 어떤 것이다. 두 개 있을 때는 어떨 것이다. 세 개 있을 때는 어떨 것이다. 네 개 있을 때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수비학적 의미로 1번부터 4번까지만 알려드리면 되겠네. 5번이 이렇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5번은 변화, 갈등, 고통, 성장이라고 첫 번째 수업 시간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1번 아주 순수한 형태. 순수한 형태. 근데 자, 이렇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게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 디스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절 중에서 자, 겨울의 역할이 가장 커요. 왜? 겨울이 추우면 사람들은 다 예상합니다. 어떻게 예상해요? 이번 겨울은 너무 추워서 다음 해에는 해충이 안 생기겠다 이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었어요. 항상 추워야 해충이 죽거든. 근데 추울 때는 사람도 많이 죽어. 그런데 겨울에 비가 많이 오잖아. 그럼 사람들은 또 다 합니다. 아이고, 돌아오는 해에는 해충해를 많이 입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겨울에 비가 왔다는 얘기는 상온이었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높았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거는 이제 아주 연가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그죠? 벌레들이 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충해를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겨울이 살만했다고 하면 그 다음 해가 좋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전환점인 시기를 보는 것이 바로 언제쯤이다? 계절적으로 겨울이다. 1년 중에서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겨울은 보통 살찌는 계절 아니에요? 왜? 추우니까 뭔가 안 움직이니까. 하지만 겨울에 부지런 떨고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일을 열심히 움직인 사람은 그 다음 해에 수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바로 나타내는 게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 카드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제 많이 봤어. 드라마 상속자들. 거기에서 얘 나와서 히트 쳤잖아. 드림캡처. 드림캡처의 의미가 뭐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서는 저 드림캡처를 잘 때 걸어둔다고 하죠. 왜?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이 드림캡처가 잡아서 좋은 기운으로 환호를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 상속자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스 디스크 하나를 드림캡처 모양으로 물상화 시켜서 이 카드에서는 그려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시청자를 위한 너무 그런 방송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시청자님. 자, 1번 카드 그럼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것도 다 하고 할게요. 1번 카드는 순수함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1번부터 3번까지는 감정의 순수함들이에요. 완즈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다? 봄의 성향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다. 컵은 여름의 성향이 가장 순수한 사람이다. 스워드는 가을의 성향이 가장 순수하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겨울의 성향은 무엇이었다? 변화하는 것이었다. 극과 극에서 이것만 주의할 사항.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긴 해충해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아셨죠? 해충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절은 어느 계절?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가 써봤자 눈도 침침해. 뭐하냐? 잘 보이지도 않아. 머릿속으로 쏙쏙. 그때 입력하세요. 자, 그럼 얘를 타로카드 한 장 한 장씩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각자 보세요. 이건 시청자님들 위한 카드니까.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에 뭐가 있어요? 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알아둡시다. 뱀이란 상징적 의미로 변화와 치유. 변화와 치유. 자, 앞으로 뱀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죠? 변화와 치유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카드는 그럼 왜 이런 카드를 그렸냐는 거지. 에이스 완즈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야. 필이 팍 꽂힌 거야. 내가 이 타로를 하면 찌릿! 이런 거 있잖아. 타로를 하면 왠지 찌릿! 너무 좋아. 뭔가 바뀔 것 같아. 뭔가 치유가 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삐릿하고 받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온 거예요. 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제가 말한 느낌이 이해가 좀 돼요.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것이 척추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삐릿하고 온 거야. 쿤들리니를 타고 올라온 거죠. 자,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걸 선생님 어떻게 적용시켜요? 자, 누군가가 이 카드를 뽑았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설명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했단 말이지.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리 거창하지 않아. 그게 문제야. 우리는 배울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해석하는 법을 배우란 말이야. 쿤들리니를 찾고 뭐 척추를 타고 흐르고 우주 에너지를 받고 이런 거를 느꼈는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는 이렇다는 거지. 오늘 뭐 재미있는 거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오늘 뭐 기억에 남는 거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왜?
우리는 타로 수업을 받으러 와서 별일도 없는데 질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타로가 가장 잘 맞을 때는 내가 어떤 느낌이 왔을 때 그 느낌을 가서 질문을 하는 게 제일 잘 맞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늘상 질문을 하는데 그럼 늘상 하는 질문에 삐릿한 느낌을 그렇게 잘 받는 사람이 환자야. 그런 사람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카드를 해석을 할 때는 최근에 뭐 생동감을 주는 거나 당신의 삶에 기쁨이 되는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수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리딩법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 언니들은 항상 이렇게 물어줘. 선생님, 전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왜? 아주 거창한 설명을 듣고 내 인생을 찌릿전율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이런 일 별로 안 생겨. 1년에 한 번도 잘 안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우리식 생활 밀착형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기억력도 가물가물한데 우리의 기억력에 이렇게 딱 꽂혀있는 기억은 이러한 기억이라는 거지. 이해되죠, 언니? 은주 언니야, 이해되죠? 예쁘게 보고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타로 카드를 배울 때 확장하는 거 말고 우리 현실 속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을 뱉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벌이라고 한 저런 카드들은 그 안에 너무 있잖아. 근사한 말들이 많아. 실제로 이 카드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완즈 에이스, 창조적인 잠재력, 위대한 힘, 거대한 가능성의 뿌리, 모험심, 천부적인 능력,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열정, 창조적인 작업을 통한 자아실현이라고 나와.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면 리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 언니가 이 카드 뽑았어. 힘이 되죠. 이 언니가 이 카드 뽑았어. 그럼 내가 외운 게 이 단어야. 지금 언니 창조적인 잠재력이 발산이 되고 있고 거대한 가능성의 뿌리와 모험심, 천부적인 능력,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려는 열정, 창조적인 작업을 통한 자아실현 중이십니다.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자꾸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보면은 쏙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는 원해요. 이런 카드 나도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잖아. 내 마음 깊은 곳에 나에게 잠재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카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미리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다 서술해서 풀어줘 버리죠. 그 다음에 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뱀이 변화와 치유다라는 것을 알면 이 언니가 이 카드 뽑았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요즘에 언니 무릎 관절 많이 좋아지나 봐. 몸이 많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새로운 희망이 좀 생기나 봐 언니. 딱 그러면은 그렇다고는 얘기를 하지. 이해되죠? 이게 생활 밀착형. 응? 우리가 추구하는 타로는 생활 속에서 내가 쓸 수 있는 타로를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업형은? 직업? 직업은 창조적인 직업이지. 직업을 물어봤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상대가 물어보는 거야 이제. 직업을.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직업.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네가 새로운 거 꽂히는 연구하시려고. 새로운 직업. 네가 꽂히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봐라. 좀 다른 데도 좀 가보고 저 여행도 좀 가보고 해가면서 직업을 좀 찾아봐라. 네가 아는 바운더리 말고 네가 몰랐던 새로운. 바운더리로 한번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렇게 이어붙여야 되겠죠. 그래야 돼. 이해되죠? 절대 어려운 말 쓰지 맙시다. 내가 어려운 말 쓴다고 해서 내가 어려운 사람 되는 거 아니고 우린 절대 어려운 사람 되면 안 되고 쉽게 설명하고 잘 알아듣게끔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가 나와요. 아니, 에이스부터 다 할게요. 자, 컵 에이스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컵 에이스 보면은 컵에 컵이 가득 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붕어가 한 마리 떠돌아 다니는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이 카드의 느낌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는 사람 손 들어보기. 아무도 없네. 다 좋다는 거네. 자, 이렇게 초보가 배우는 카드는 이렇게 이런 카드가 좋습니다. 카드를 딱 봤을 때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는 카드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데 카드 예쁜 그림만 보고 사면 골이 아픈 게 안 좋은 카드도 너무 이뻐. 진짜 정말 나쁜 카드도 너무 이뻐. 다 이뻐. 그럼 내가 구분을 못해. 하지만 이 카드는 타로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어때요? 아 정말 느낌이 좋다. 이런 느낌이 오죠. 자, 컵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감정. 맞죠? 감정이 컵에 가득한 상태인데 이 컵에 있는 감정이 무슨 컬러예요? 붉은색 피예요. 피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피도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만 해도 이 카드를 보면 임신 카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카드를 보고 임신 카드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OECD 출산율 최저 국가. 웬만하면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이 카드를 보면서 아 임신하셨나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겠지. 좀 친한 손님이면 너 임신하겠다 조심해라 요 정도로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묻지도 않은 답에 대해서 어설프게 얘기는 하지 마라. 어쨌거나 감정적으로는 어떤 상태라는 뜻인가요? 감정적으로 내가 풍요로운 상태.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칼을 봅시다. 스워드. 자, 스워드 카드는 자 그림을 보면은 새가 날아가고 있죠. 새가 왜 날아갔을까요? 새가 날아가는 이유는 새가 눈이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새가 뭘 보고 놀래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새는 소리에 의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소리가 크게 났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생겨서 새가 날아갔다. 아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을 해라? 이성적으로 해결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옆에 나오는 해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누가 부셔버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해골은 원효대사를 생각해라. 원효대사가 무슨 물 먹고 각성했다? 그렇죠. 감정적인 것을 완전히 다 버려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해골이 세워져 있다라는 건 컵이 그렇죠. 컵이 엎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버리고 뭐로만 생각해라?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라. 어떻게 순수하게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디스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열심히 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영화 상속자들에서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나왔다. 그래서 드림 캡처다. 안 좋은 기운을 잡아서 좋은 기운으로 바꾸는 카드다. 그렇죠? 이 카드는 생각을 바꾸다, 환경이 바뀌다. 자, 그럼 도대체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일이 있냐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아까 드림 캡처하고 뭐건 다 얘기를 했어. 기운이 바뀌어. 일상에서 뭐가 바뀌나? 그러면 일상에서 기운이 바뀌다. 이런 뜻은 무엇이 바뀐다? 환경이 바뀌는 거지. 그치. 환경 바뀌고. 직업을 물었어. 그럼 뭐가 바뀌어? 다 답을 알려줘도 대답을 안 해. 직업이 바뀌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하면 어느 계절에 하면 돼? 그렇죠. 그렇게도 역으로도 칠 수 있어야 한다.